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3.8 부정정 비틀림 부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정 비틀림 부재에 대한 부정정 시스템에 대한 식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거고, 이거에 대한 예제 문제 하나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예전에 쭉파중, 인당 압축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부정정 시스템을 풀어본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비틀림에 대한 부정정 시스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것과 동일하게 3개의 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원래 정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평형방정식 하나만 필요했었죠. 근데 부정정 시스템에선 적합방정식이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적합방정식은 원래 변이에 관련된 식이었죠. 변이에 관련된 식이었는데 비틀림에서 변이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비틀림 각입니다. 그렇죠. 비틀림 각에 대한 적합방정식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 평형방정식과 적합방정식을 풀려면 원래 힘과 변이의 식이 필요했습니다. 두 개를 연립을 하기 위해. 근데 비틀림에서의 힘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토크입니다. 그래서 토크 변이식이 필요하게 되고, 토크 변이식은 바로 파이는 TL을 GIP로 나눈 거죠. 비틀림에서 배운 이거는 마치 예전에 변이식과 유사하죠. 이전에 축하중에 의한 힘 변이 관계식은 다음과 같았었고, 이제 토크 변이 관계식은 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식의 구성은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평형방정식이 예전에 힘에 대한 식이었다면 비틀림에서는 토크에 관한 식, 토크에 대한 평형방정식을 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왼쪽에 문제를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다음처럼 바 1과 튜브 2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한꺼번에 비틀기 위해서 위에 뚜껑, 강제 뚜껑을 달고 한 번에 T라는 토크로 비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단면을 아래와 같이 그릴 수 있겠죠? 아래와 같이 그릴 수 있고, 이 강체에 의해서, 끝에 뚜껑에 의해서 분명히 이 두 부재가 똑같이 파이만큼 움직이겠죠. 얘네는 요 강체에 붙어 있으니까 비틀림 각이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해서 생각을 하면 이 강체를 떼어내고 뚜껑을 떼어내고 돌렸을 때 이 T가 각각의 분배가 되겠죠. 바1에도 토크가 가해질 테고 튜브에도 토크가 가해질 겁니다. 그러면 바에 토크가 가해진 것을 T1이라고 하고 튜브에 토크가 가해진 것을 T2라고 하면 T1에 의해서는 파이 1만큼 돌아갈 테고 T2에 의해서는 파이 2만큼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평행방정식을 구하면, 오른쪽에 평행방정식을 구하면 일단 전체 T가 T1과 T2로 나뉠 테니까 나뉘어서 힘이 들어가겠죠. 분산해서. 그러면 T1 바에 들어가는 토크, 작용되는 토크, 튜브에 작용되는 T2를 더하면 전체 토크 T가 나와야 하는 토크식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이것만으로는 토크들을 구할 수가 없죠. 왜냐면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적합방정식을 풀게 되는데, 적합방정식은 비틀림 각에 대한 식은 이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셔야 되는데, 봤더니 T1을 주었을 때 바 1이 파이 1만큼 움직이고
T2를 줬을 때 큐브가 파이2만큼 움직여진다면 이 파이1과 파이2는 크기가 어떻게 돼야 되죠? 당연히 같아야겠죠? 왜냐면 뚜껑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동일한 뚜껑을 가지고 비틀렸기 때문에 안쪽에서 비틀린 각이나 바깥쪽에서의 비틀린 각이나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틀린 각이 동일하다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토크 변이식은 각각의 파이1, 파이2에 대한 토크 변이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1에는 토크 E1, 탄성계수, 전단 탄성계수 G1, 그리고 IP1이 들어가고요.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죠. 극관성 모멘트. 그리고 파이2에 해당하는 건 T2, G2, IP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정 시스템에서 필요한 3개의 식을 다 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파이1에 해당하는 걸 여기 넣어주고 파이2에 해당하는 걸 여기에 넣어주는 그런 후에 그 식을 다시 평형방정식과 연립을 하면 각각의 반응 토크인 T1, T2를 T와 나머지에 대한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꼭 한번 연립을 해보세요. 연립을 해보시고 그럼 이 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일단 분모는 동일하고 분모가 동일하죠. G1 IP1 플러스 G2 IP2 그리고 분자만 다르네요. 분자만. 그러면 이 분자에 비례해서 T1, T2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T1은 언제 커지냐? G1이 커지고 IP1이 커질 때. G1이 뭐예요? 이 바의 전단 탄성 계수, IP1은 이 바의 극관성 모멘트가 클수록 토크가 커진다. 당연하겠죠. G는 그 전단 탄성 계수니까 전단 탄성 계수가 클수록 어떻게 돼요? 변형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거죠. 변형이 잘 안 일어나니까 거기에 토크가 더 많이 걸리겠죠. 똑같은 물체를 두 개의 물체를 달았다면 당연히 잘 변형하지 않는 곳에 토크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IP1은 뭐예요? 극관성 모멘트가 원래 뭐였죠? 정의가 비틀림에 저항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비틀림에 저항을 많이 할수록 IP가 높아지는 거고 IP가 높아질수록 토크가 커지겠죠. 저항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얘네가 G랑 IP가 반대로 작아지면 얘네가 다 작아지면 T1이 작아질 테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재료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경우에 각 재료의 성질에 따라서 그리고 치수에 따라서 토크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3.9 다음과 같은 문제입니다. 벽에 고정이 돼 있고 A, B의 벽에 고정이 돼 있고 그 A, C 파트와 C, B 파트가 두께가 다른 단면봉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C점에서 이렇게 토크를 가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A, B에 반력이 발생을 해야겠죠. 일단 반대 방향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발생을 했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문제를 반력의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단에서 반응 토크 이제 TA와 TB를 구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각각의 구간 내에서 각 구간 내, 그러니까 AC 구간, CB 구간에서의 최대 전단 능력 타우 AC랑 타우 CB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T0가 작용하는 위치에서 회전각 파이 C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개의 식이 필요하죠. 평형방정식, 적합방정식, 토크 변이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문제를 다음과 같이 오른 B와 같이 자유물체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죠. 그러면
T0 일단 평행방정식은 토크에 대한 식을 구하면 T0만 플러스 방향이고 TA, TB가 음의 방향이니까 더해서 0이라고 하면 이 식이 다음과 같이 되겠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적합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돌렸을 때 이제 또 아까는 이제 뚜껑이 있었던 경우인데 이번엔 벽을 한번 제거해 봅시다. 벽을 하나를 제거를 해 봅시다. 벽을 하나 제거를 하면 이제 T0만 이렇게 남겠죠. T0만 남겠죠. T0만 남고 그러면 이제 T0로 비틀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물체가 전체가 일단은 안 지워지네요. 이 T0가 가해졌을 때 파이 1만큼 이렇게 일단 돌아가겠죠. 파이 1만큼 돌아가겠죠. 그리고 T0 말고 벽을 띄어냈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T0에 대한 비틀린 각이랑 TB에 대한 비틀린 각, TB에 대한 만약에 T0가 아니라 TB에 대한 비틀린 각도 다음과 같이 생길 테고 그거를 파이2라고 하고요. 파이2라고 했을 때 이 두 각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원래 벽이 있었기 때문에 벽에 붙어 있는 그 부분의 비틀린 각은 원래 어떻게 돼야 돼요? 비틀린 각은 원래 0이 돼야 됩니다. 그쵸? 0이 돼야 되는데 그 0이 되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걔를 띄어냈었다면 벽이 없었다면 T0에 의해 파이 1만큼 비틀려져야 되고 TB에 의해 파이 2만큼 비틀려져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 1과 파이 2를 더하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그럼 토크 변이 방정식을 구하면 좀 복잡해졌네요. 그 벽을 띄어내고 T0만 발생할 경우랑 TB만 발생할 경우를 가지고 지금 각각의 경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1은 어떻게 되죠? 파이1은 잘 보셔야 돼요. 힘이 여기에 가해지는 거죠. 토크가 여기 가해지면 요축 방향으로 다 T0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CB 구간에도 토크가 발생을 할까요? 안 해요. 왜죠? 요 AC 구간은 여기가 A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토크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CB 구간은 지금 풀이에요. B쪽이 풀이라서 여기에 토크를 가한다고 해서 CB가 비틀려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CB는 그냥 평행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AC만 비틀려지는 겁니다. 중간에 힘이 발생하면. 그래서 AC 구간에 비틀린 각만 구하면 다음과 같죠. 그래서 비틀림 공식에 의해서 G, P, I, P, A 부분 그리고 토크는 T0 그리고 길이는 LA 그렇죠. AC 구간에서 길이가 LA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파이2는 어떻게 될까요? A, B 구간의 정 구간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비틀림이. A가 고정돼 있고 끝점 B에서 비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축방향으로 모두 토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AC 구간 비틀린 각과 CB 구간의 비틀린 각을 각각 구해야 하고 그게 바로 G, IPA분의 TB, LA 요 부분 그리고 GIPB, TB, LB
요 부분.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마이너스라는 거, 둘 다. 비틀린 각이기 때문에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토크가 어떤 방향으로 돼 있어요? 토크가 이 방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냥 개념적으로 똑같이 방향을 그려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 방향,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마이너스 방향. 그렇기 때문에 각도는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파이2는 음수예요, 지금. 그래서 왜냐하면 파이1이랑 1 플러스 파이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파이2는 마이너스 파이1이죠. 아이고, 마이너스 파이1. 그러니까 사실 이쪽 방향으로 파이1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부호를 잘 보셔야 된다. 부호까지 붙여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평형 덕합 토크 변이 방정식 구했고, 결국에 그럼 이제 연립하면 되죠. 이 식이 여기 1로 들어가면 되고, 이 식이 파이2로 들어가고, 그런 다음 평형 방정식과 연립이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다 하고 나서 계산이네요. 요 두 식을 2와 3을 연립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식에서 뭐 G값은 다 없어질 수 있겠고요. G값은 다 없어지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이 J를 이 평형방정식 F와 연립을 하면 그제서야 다음과 같이 TAB, TB에 대한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연립을 잘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보시면 이제 토크 A와 토크 B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느냐. 분모는 똑같죠. 분모는 똑같고 T0도 똑같고 분자만 다르네요. 그럼 분자가 커질 때 TA가 커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 분자가 커질 때 TB가 커지는데, TA가 언제 커지냐? LB가 클 때, 그리고 PA가 클 때, 그때 TA가 커진다. TA가 커진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뭐 밑에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 LB가 작다라는 건 LB가 작다는 건 LB가 이렇게 되고 LA가 커진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LA가 커지고, 근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겠네요. 잠시만요. 이 부분은 밑에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밑에 있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식을 그럼 일단은 다음과 같은 식에서 특수한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특수한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균일 단면일 때는 IPA랑 IPB가 하나의 값으로 동일하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IP 값이 동일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균일한 단면을 가지면. 그러면 이 위의 식들이 다 약분이 됩니다. 요 PA가 PB 다 동일하니까요. 그러면 얘가 계속 넘어가면 LB, LA, LB만 남고, 근데 LA 플러스 LA가 뭐예요? L이잖아요. 그러니까 L분의 LB가 돼서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PA는 봉이 균일 단면을 가지면 L분의
T0 LB가 되고 TB는 L분의 T0 LA가 되고요. 그럼 이 두 식에서 알 수 있는 특징은 이제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비례합니까? 각각의 TA는 B의 길이에 비례하고 TB는 LA의 길이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전체 길이의 L은 정해져 있는데 전체는 L로 정해져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렇게 LA가 작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LA가 큰 경우 그러면 언제 TA가 커질까요? 언제 TA가? LB가 클 때 큰다고 했으니까 LB가 클 때가 바로 이 케이스고 반대로 말하면 LA가 작을 때 이 TA가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언제 작아져요? 반대로 LB가 작을 때 TA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요 점이 뭐예요? 토크가 발생하는 점이 되는 T0가 발생하는 점 TA가 근처에 발생할수록 T0가 근처에 발생할수록 반력 토크, 반응 토크가 커지는 거고 멀리서 발생할수록 TA가 작아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쪽 부분의 TB가 커지겠죠. 이때는 TB가 작아지고 식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은 지난 앞에 단원의 2단원에서도 축하중이 발생하는 경우 부정적 문제에서 또 비슷한 경우가 나왔어요. 한번 2.9AB를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얘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겠구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렇게 비틀린 각에 대해서 토크 AB에 대해서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최대 전달 능력을 구하려면 최대 전달 능력칙을 쓰면 되겠죠. 근데 여기선 이제 지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 대신 2분의 D를 넣어주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AC 구간은 2IPA분의 TADA CB 구간, BC 구간은 2IPB분의 TBDB라고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그대로 아까 우리가 TA와 TB식을 계산해줬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식을 당연히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또 이제 언제 전달 능력이 커지냐 각 구간에 라고 보면 타우 AC 이 AC 구간의 전달 능력은 최대 전달 능력은 LB 곱하기 DA가 커질수록 커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CB는 LA 곱하기 DB가 커질수록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죠. 밑에는 분모가 같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회전각 이제 회전각을 또 구하라고 했었는데 이게 3번 문제였죠. 봉의 구간 중 어느 한 구간의 비틀린 각과 같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회전각이 어디 회전각을 구하라고 했냐면 이 C점의 회전각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 C점의 회전각을 구하려고 하면 사실 요거를 이렇게 양쪽을 살펴보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TA 이쪽 부분에서 발생하는 토크로 인해 돌아간 각이나 이쪽 부분의 토크에 의해서 돌아간 각이나 어느 각을 구해도
값이 동일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결국에 비틀림 각은 GIPA분의 TALA 이쪽을 가지고 구하나 아니면 GIPB T분의 TB분의 LB 이쪽 부분을 가지고 구하나 C점의 비틀림 각은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결국에 여기 TA를 여기다 넣어주거나 TB를 여기에 넣어주면 결국에 다음의 식이 바로 유도가 되죠.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또 특수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특수한 경우 봉이 균일 단면을 가지면 또 앞에서처럼 IPA는 IPB랑 같고 그냥 그것을 IP라고 합시다. 균일 단면봉이 되는 거예요. 균일 단면봉이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지니까 IP로 같아지니까 그럼 분모가 G IP로 묶이고 L, B 플러스 L, A가 되겠죠? 그러면 L, B 플러스 LA가 뭐예요? L이죠? 그렇기 때문에 GL, PI가 바로 나오게 되죠. 이쪽을 그냥 보면.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럼 이 식이 또 말해주는 게 뭐예요? 보니까 그 파이C 비틀림 각은 뭐에 비례하냐? 뭐 T0는 주어질 테고 G도 주어질 테고 L 길이도 주어지고 IP도 주어지겠죠? 그러면 길이 LA 곱하기 L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느 부분을 비틀려야 비틀린 각이 가장 커질까요? LA 곱하기 LB가 가장 커야 되는 숫자니까 정답은 중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기가 10이에요. 10이면 중간이면 5가 되겠죠? 곱해서 최대가 되는 수는 이 숫자가 같을 때예요. 5 곱하기 5가 25잖아요. 만약에 뭐 3 곱하기 7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얼마예요? 21이죠. 제일 작은 경우엔 이 끝점에서 토크가 발생했을 때 뭐 끝점이라고 하면 좀 아예 비틀려지지도 않겠네요. 네. 근데 뭐 1, 되게 가까운 1일 때는 1 곱하기 9가 되니까 9, 작아지죠. 그러니까 가장 중간에 있을 때가 제일 크겠네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경우가 가장 늘 비틀 때가 T0가 발생할 때가 가장 비틀린 각이 커지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균일 단면봉일 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막 식을 유도했었죠. 부정정 시스템의 식 3개를 가지고 식을 유도했었는데 식을 유도한 후에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뭔지를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래서 비틀린 각이 크게 나타나겠구나. 이래서 차트 전달 능력이 크게 나타나겠구나. 이래야 각 벽에 발생하는 반응 토크가 커지겠구나, 작아지겠구나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